자, 지금부터는 포트 교수의 전략적 사고 3요소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교수는 아까 그 산업구조 분석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 경영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그 세계 그 지식포럼 강행에서 한국 기업은 전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인데, 그런데 말인즉슨 한국의 경영자들도 뭔가 할 말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원가 절감도 하고 경쟁력 강화도 하고 효율적 강화도 한다. 그랬더니 남들이 하고 있는 전략은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이클 포터 교수가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생각은 뭐냐? 전략은 차별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략적 차별성은 톡톡 튀어서 그 다른 것과 네거티브한 이런 차이가 아니고 좋은 측면에서 그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얼마나 더 좋아졌느냐. 이것이 이제 그 차별성의 하나의 척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되겠는데요. 그 CEO 중에 그 매트릭스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로 모든 일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일과 전략의 담당자, 데드라인, 실행 요소 등을 한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가자는 아주 멋진 개념이 매트릭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그야말로 비전략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시간 제한, 자원 제한,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안과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그래서 전략적 아까 사고라는 것은 결국 자원 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에 집중 배분하는 것이 전략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생각도 그게 다르진 않아요.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잘하고 있다고, 남들이 성공했다고, 남들이 그 약 먹고 나았다고 내가 먹어서 나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나한테 맞는 옷이 있고 나한테 맞는 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은 건 남들이 좋은 것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고, 내게 잘 어울리는 것이 뭐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즉 모든 요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과 자신의 적합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의 개념보다 한 수 처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전략의 실행 가능성은 그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관점에서 구슬이 3마리라도 꿰어야 구슬이고, 실행되지 않으면 공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맞춤 옷을 해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목표 지향, 가설 지향, 팩트 지향입니다. 팩트 지향. 그래서 목표 지향은 첫째, 해결 과제의 납기, 그 다음에 목표, 기대 효과, 요 세 가지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보고서의 아웃풋 이미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목표 지향입니다. 가설 지향이라는 것은 자료 조사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되고 조사 도구가 제작이 됩니다. 이것은 가설을 베이스로 한 그런 자료 도구가 제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가설 지향은 그 통계적 그 조사 기반의 가장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팩트 지향은 뭐냐? 가설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라. 역시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웃풋 이미지도 현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 효과는 자, 목표 지향의 결과는 작업의 전 과정에서 항상 전체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대 수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표 지향의 기대 효과가 되겠고요. 가설 지향의 효과는 낭비의 철저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의 향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 창의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팩트를 지향한다는 것은 상식이나 편견이 해결안의 방향을 뒤바꾸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그래서 그 추측이나 또는 소문을 근거로 해서 그 무엇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전략적 사고 기법의 유형과 용도, 즉 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사고의 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3C 분석과 FAW.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환경 분석 차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환경 분석은 뭐예요? 외부로부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는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STP 분석입니다. STP 분석. 첫째,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죠. 그 다음에 타겟 마켓,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지셔닝. 요 첫 자를 따서 STP 전략이다 이렇게 하고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 또는 경쟁사 분석 도구로는 비즈니스 시스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R&D에서 제조, 제조에서 판매, 판매에서 서비스 이와 같이 가죠. 그래서 각 요
R&D, 제조, 판매, 서비스를 갖다가 이걸 기능 단계라고 합니다. 기능 단계를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사와 경쟁사를 비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경쟁 우위 항목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겠어요? 반대가 나오겠죠. 경쟁 열의가 나오겠죠. 자, 이게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의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전략으로는 7S가 있어요. 7S. 7S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7S 잠깐 보도록 하죠. 7S 분석은 여기 이제 그 맥킨지에서 개발한 기업의 전체 관점에서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강약점을 분석하는 도구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스트럭처, 구조죠. 구조. 두 번째는 시스템. 세 번째는 스탑.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킬. 다섯 번째는 스타일. 여섯 번째는 shared value. 일곱 번째는 strategy. 이 일곱 가지 S를 가지고 7S라고 합니다. 7S.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기업의 현황, 문제점 분석, 경영 전략을 수립 평가하는 분석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일곱 개의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조직 설계를 하고 또 조직 평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HR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해서 7S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툴인데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 첫 번째 3C 분석입니다. 3C 분석은 그야말로 커스터머, 컴페티트, 자사 이 세 가지 그 주체에 대한 그 이해관계를 평면상에 이와 같이 도시해 놓는 방식을 우리가 3C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그 세부적인 요인에는 FAW, 즉 Force at Work, 이 Force at Work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FAW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경영 및 사업 환경의 변화,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힘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힘은 뭐가 있어요? 시장, 각종 규제, 정책이기도 하죠. 국제관계, 경제,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거시적인 그런 요인들이죠. 소비자 트렌드, 기술혁명, 물가, 임금, 보호주의 정책, 환율, 개방정책 이런 그 제반 사항을 그 4분면으로 나누어서 어떤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그대 영향력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Force at Work, 즉 FAW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C 분석과 FAW 분석이 결합된 구조의 분석은 전체 시장을 세분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펼칠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3요소인 고객, 경쟁사, 자사를 중심으로 시장의 현상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 포인트입니다. 자, 고객은 뭘 봐야 될까요? 고객은 평가 요소는 시장 점유율 주요 타겟 고객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규모 및 추이, 자, 주요 고객 선정 및 규모, 그 다음에 주요 고객의 특성 및 속성.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경쟁사에 대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사의 주요 경쟁사가 누구인가가 먼저 알아야 되고,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자사 모델이 될 선진 기업의 성공 요소, 요거는 뭐라 그래요? 벤치마킹입니다. 즉 경쟁사를 분석할 때는 경쟁사를 분석하는 의미도 있지만 벤치마킹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사의 경우는 우리의 사업 목표,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제품의 그 매출, 이익, 점유율 등이 분석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사의 그 사업 운영 흐름 및 조직 체계, 이거는 분석돼야 되고 평가돼야 되고 비교될 필요가 있어요. 경쟁사와 이런 것들이 맨투맨 개별적으로 비교됐을 때 우리의 강점, 약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사의 정략적으로 표현된 강점이 그 주요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FAW, Forces at Work, 즉 경제, 사회, 기술, 정책, 법률,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 자, 이를테면 지금 그 한국의 삼성전자는 FAW 어떤 걸 분석해야 될까요? 가장 삼성전자가 또 SK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 지금 여기서 분석에 초점이 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데 제재를 가했어요. 제재를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화웨이나 이런 데 반도체 수요가 급감해요. 지금 삼성전자라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FAW, 즉 Forces at Work 관점에서 대단히 민감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C 요소별 분석 절차입니다. 첫째, 고객에 대한 분석 절차. 첫 번째는 스텝 1, 시장에 대한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장의 이해. 시장을 우리가 빠삭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절대로 고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나 그거 아세요? 그러면 나 그거 빠삭합니다. 근데 빠삭하다는 이 말이 좀 속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빠삭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시장에 대한 왜곡이 없이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규모, 향후 5년간의 시장 점유율 조사,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해요. 이렇게 나눠서 자, 제1시장이 있고 제2시장이 있고 제3시장이 있고 4시장이 있고 우리는 다른 데는 관심 없고 제2시장이 우리 표적시장이다.
요 시장에 대해서 그 세분화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uying process. 고객의 구매 메커니즘을 분석해야 돼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 프로세스.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이게 당연히 심리적이기도 해요. 내부적으로 어떤 뇌의 그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제품을 구매하기에 이르느냐. 이게 굉장히 그 메커니즘을 알면 그 메커니즘을 공략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걸 잘 아는 그 사람이 선수죠. 잘 아는 회사가 구단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위 말하는 KBF, Key Buying Factors. 그래서 제품 구매 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거를 아는 회사가 승리합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그 뒤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누군가는 알고 미리 대처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따라가면 당연히 2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삼시 분석에서 고객을 분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4개 업종으로 분류했어요. 크게. 자, 교통, 운송, 상업시설, 공공장소, 은행. 그래서 각각의 시장을 세분화시킨 거죠. 세그멘테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한 시장별로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경쟁 강도. 이거 매우 강한 거죠. 이거 매우 강한. 그 다음에 주요 구매 요인. 소위 말해서 이게 뭐예요? Key Buying Factors. 핵심 구매 요소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이 각각 전부 다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또 다른 그 심층 분석이 또 이루어졌죠. 자, 여기서 A 타입 제품의 구매 과정에서 인테리어 회사의 설계사가 가장 영향력 있는 KDM이다. 이게 KDM. KDM이 뭐예요? Key Decision Maker입니다. Key Decision Maker. 여기 있죠. KDM. 그래서 구매 결정 시 핵심 요인인 Key Buying Factor는 여기 있죠. 건물 구조, 냉방력, 가격, 브랜드 및 품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 이걸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사용자는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회사한테 물어봐요. 어떤 제품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인테리어 회사가 여기서 경소상에다 물어봐요. 여기나 도소매상, 여기 대리점, 여기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 고객에게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인테리어 회사에서 주로 여기에 이렇게 어떤 일정한 행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인테리어 회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는 거기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테리어 회사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 유형 및 브랜드를 제안합니다. 그럼 웬만하면 이 사람을 믿고 사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회사가 여기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KDM이다. 이렇게 보시게 돼요. KDM. Decision Maker다. Decision Maker. 그래서 이런
관계자가 KDM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많이 이거 판매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객보다도 오히려 이 인테리어 회사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입니다. 자, 스텝 1은 피플입니다. 경쟁사 경영자원 중 그 사업 조직의 규모 및 운영 체계를 먼저 분석합니다. 경쟁사를 분석한다는 게 뭐 그 경쟁사가 실체가 있어요? 뭐 실체는 있죠. 건물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건물이 몇 평이고 뭐 몇 층이고 이런 거 백날 분석해봐야 크게 도움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정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조직 구조를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운영 체계를 아주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프로덕트입니다. 경쟁사 주요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과 특징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분석을 합니다. 모델별 가격 변화.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채널을 분석합니다. 유통 채널. 흔히 우리 회사는 이마트에 가서 이마트에서 고객한테 간다. 근데 이 경쟁사는 자기 회사 대리점이 있다. 대리점에서 고객한테 가고 또 일부는 그 이마트에도 가고 그 다음에 이마트 또 어떤 그 전문 샵이 또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판매 채널이 다양한데 우리는 이마트 한 곳이다. 그럼 여기서 벌써 채널상 그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 분석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경쟁사의 주요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분석.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점도 있는데, 근데 또 파악 못할 것도 없어요. 대리점 중에서 대리점이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경쟁사 제품도 취급하고 우리 제품도 취급하는 대리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회사의 그 전속된 대리점이라기보다는 비교적 그 자유업 형태의 대리점이 되겠죠. 이 회사에 가서 이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 형성이 굉장히 부드러우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 한번 하면서 거기 경쟁사는 그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회사는 요번에 특판을 해가지고 그걸 몇 개 파니까 보통 3%그 마진을 주는데 요번 기간에는 이게 1 플러스 1해서 6%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직원들은 이 자기 수당 더 받으려고 이 회사 판매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 제품 요새 안 나갔구나. 이게 딱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경쟁사를 분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세탁기 시장 이야기했죠. 글로벌 브랜드는 7개가 있고 시장 점유율이 43%입니다. 중국 현지 기업의 브랜드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는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1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히다치서부터 월풀까지. 그 다음에 자체 브랜드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이 43%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국 브랜드가 57%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이러합니다. 상하이 같은 데는 오히려 지역의 마켓시하고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외국 기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를 공략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상하이를 공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평균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상당히 많이
해외 글로벌 브랜드가 침투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상하지.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분석만을 가지고도 우리의 타겟이 어디가 될 것인가는 자명한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1년간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2분기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의 시장 점유율 비중이 전년 대비 9%를 증가했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9%가 증가한 상황. 그래서 꾸준히 이와 같이 증가되고 있는데 로컬 기업 대비 증가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과연 우리 회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의 어떤 단초가 자 여기를 보고 전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경쟁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입니다. 스텝 1 STP 어널리시스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제품 포지셔닝.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이야기 뭐냐면 경쟁적 위치입니다.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는 차별화 정도. 자, 우리는 가격은 저가격이고 차별화도 그 가격은 낮게 받고 차별화는 여기가 우리 회사 가겠다. 이런 여기에 우리 그 정책이 여기 쓰고 아니다. 우리 회사는 고가 고차별화 전략으로 나가겠다. 그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재 위치는 여기지만 앞으로 미래는 여기로 가겠다. 이게 뭐냐?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그 다음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연도별 실적 및 성과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좌표 설정을 명확히 해야 돼.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을 설정합니다. 향후 5년간 시장에서 자사 사업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요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월드 클래스 3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2018년까지 해서 300개 기업이 선정이 됐어요. 즉 이게 뭐냐? 그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월드클래스 300기업에 그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요걸 해야 됩니다. STP 전략. 그 다음에 향후 5년간 자사의 사업계획 플러스 제가 요거 계속 그 컨설팅을 해서 한 20개 업체가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또 추가로 약 150개 더 선정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도 얼마나 이런 그 분석이 경쟁사 분석, 자사 분석, 그 다음에 고객 분석이 잘 돼 있느냐를 그 평가 요소로 봅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현재 그 실체적으로 존재해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STP 분석의 사례. 자, 통신산업 고객이 전체 45%.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에 금융정부 부문을 포함해서 전체 시장의 83%를 점유하고 있어요.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타겟팅을 합니다. 시장을 이렇게 세분했죠. 통신, 금융, 정부 이렇게. 거기서 그 세분화해서 우리 타겟 시장을 어디로 해? 통신 시장으로 하겠다. 여기 1순위다.
이게 뭐냐? 타겟팅, 타겟팅.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제일 높은 제조업을 1순위 목표 시장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단순히 어디를 겐또 뭐 이런 말은 비속어죠. 딱 직관적으로 딱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이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왓 분석입니다. 스왓 분석은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그런 분석 도구 중에 하나죠. 이것은 자사 기준에서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표적 시장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서 4가지 기준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스왓 매트릭스는 그 환경이 조직에 충격을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과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매트릭스로 도표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차 대전 직후에 독일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 기업에서 조금 나간다 하는 기업은 이 스왓 분석을 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널리 활용되는 분석 기법입니다. 자, 스왓 매트릭스를 지금 보고 계신데, 자, 표적 시장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자사 기준에서 강점과 약점.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는 강점이고 시장 상황도 매우 좋은 것. 이게 SO 전략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이에요.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지금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의 그 분위기를 타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물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진단 그 시약 개발 업체 시젠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시젠은 지금 전 세계 중에 가장 그 생산 능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 진단 그 기법도 아주 제일 선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환자가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 완전 물 만난 거죠. 이게 SO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WO 전략은 자사의 기준은 약점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좋아요. 이것은 약점을 극복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ST 전략은 시장이 아주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굉장히 강해. 여행업이다. 그럼 여행업에 우리가 최고인데 지금 여행이 문이 다 닫혔다. 이럴 때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조용하게. 그 다음에 WT 전략. 이거는 뭐예요? 시장도 안 좋고 우리의 능력도 좋지 않아요. 이럴 때는 36개 전략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36개가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STP 전략입니다. STP 전략은 세그멘테이션, 타겟 마켓, 포지셔닝 이 3개의 첫 글자를 따서 STP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단계는 세분화 기준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지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연령대, 지역, 시기 등이 이제 세분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 세분 시장을 선택합니다. 2개 이상 다수로 분류를 한 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그 타겟 고객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고객 요구사항이 뭐냐? 즉 VOC를 통해서
CTQ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CTQ는 뭐예요? 커스터머. 커스터머 크리티컬. 투 퀄리티입니다. 즉 고객의 언어를 기업의 언어로 변환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컨셉 도출, 시장 및 경쟁 상황, 트렌드, 고객 기호 등을 고려해서 컨셉을 도출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 사분면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곳은 어딘가, 현재는 어딘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SP 전략을 수립할 때는 첫째, 시장의 세분화입니다. 세분화 기준을 설정하고 세분 시장의 프로파일 개발 및 운영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표적 시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세분 시장 매력도 및 측정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포지셔닝입니다. 위치 선정, 위치 선정. 그래서 우리 회사의 향후 나아가야 될 표대, 좌표를 가서 찍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상황 분석을 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소간 이 분석이 잘 적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적중률이 향상됩니다. 그야말로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전략의 효용성이 차츰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의 기본 논리입니다. 모든 고객의 요구사항은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의 비슷한 행동, 그 다음에 비슷한 행동, 가치관, 배경을 우리는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집단보다는 비슷한 속성의 작은 집단을 만족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동질적 선호형, 이런 경우에는 세분화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분산형 선호형, 이럴 때는 시장 개발이 아직 미진해서 제품 간 차별화 전략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밀집 선호형, 이때는 이제 고객 집단별 이와 같은 동질성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시장을 우리 표적 시장으로 할 것인지, 이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할 것인지, 이걸 표적 시장으로 할 건지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는 첫째, 지방, 중부지방, 영남지방, 호남지방 등, 그 다음에 규모별로 5만 명 이하 또는 5만에서 10만, 도시 규모, 그래서 이와 같이 세분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가족 규모, 소득, 직업, 종교 가장 많이 구별하는 특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6 내지 10세 학습지를 판매한다면 이렇게 세분화해야 됩니다. 11에서 19세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또 심지어는 한 살 단위로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3세, 4세, 5세 갈수록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등등의 어떤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 특성. 자, 구매 계기를 정기적 구매하는 사람과 특별 구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바가
품질 지향적인지 서비스 지향적인지 가격 지향적인지, 그 다음에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충성도가 없는 사람, 보통인 사람, 강한 사람. 충성도라는 게 뭘까요? 충성 고객이라 하면 첫째는 자사 제품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는 고객입니다. 두 번째는 재구매를 해주는 고객. 세 번째는 추천해주는 고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 고객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충성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는 아주 탄탄해지게 됩니다. 고객들이 쉽게 이탈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충성도가 강한 그런 고객들이죠. 그 다음에 STP 전략의 수립 단계, 표적 시장의 선정입니다. 자, 첫 번째 고객 세분화를 했고, 두 번째 이제 표적 시장의 선정이죠. 자, 시장 세분화 기준이 결정되고 세분 시장으로 구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차별화 마케팅, 그 다음에 차별화 마케팅, 집중화 마케팅,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차별화 마케팅은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시장에. 모든 시장에 똑같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차별화는 시장 부문 1에는 마케팅 믹스 1이 적용이 되고, 시장 부문 2에는 마케팅 믹스 2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시장 부문 3에는 마케팅 믹스 3이 적용이 되는 차별화 마케팅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화 마케팅. 집중화 마케팅은 시장 부문 1과 시장 부문 3은 포기. 우린 시장 부문 2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 기업의 조직이 작고 경쟁력이 열세인 기업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표적 시장에 게릴라식으로 접근해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최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작은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할 때는 이와 같이 집중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품 포지셔닝입니다. 자, 특정 제품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대적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 분석을 하고 경쟁사 분석을 해서 경쟁 제품의 포지션, 자사 제품의 포지션을 개발해서 우리 포지셔닝을 재확인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자, 이게 차별화입니다. 제품의 차별성 또는 뭐 성능이라고 둬도 더 좋아요. 이쪽이 가격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쟁사 A, B, C, D.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가격 정책과 제품의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 앞으로 이쪽으로 간다. 자, 이것이 뭐냐? 제품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자,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M 분석 매우 중요하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